어서 오십시오. 세월의 곳간입니다. 이 채널은 오래전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아두는 곳입니다. 거창하거나 화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잊혀질 뻔했던 작은 살들, 흘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잠시 앉아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강원도 첩첩산 중 어느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깊이 알아주지 않던 노인 한 명.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그 진심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 진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강원도 어느 산줄기 깊숙이 두 개의 산 사이에 끼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두메라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으로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말도 있었고, 그저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렀을 뿐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곳은 진짜 외진 곳이었습니다. 봄이 되어도 다른 마을보다 보름쯤 늦게 꽃이 피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쇠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장이 서는 읍내까지는 걸어서 반나절 거리였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마을 안에서 서로 나누거나 스스로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집이 15채쯤 되었고 사람들은 좁고 척박한 땅에 기장이며 감자며 콩을 심어 그럭저럭 살아갔습니다.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좁은 골짜기 안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니 이웃 간의 정은 두터웠습니다. 흉년이 들면 먼저 어려운 집부터 돕고 누군가 아프면 돌아가며 밥을 날랐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큼은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갑돌이었습니다. 성은 김씨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냥 갑돌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나이는 70이 넘었고 혼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갑돌 영감이 사는 집은 마을 끄트머리 산자락 아래에 있는 낡은 초가였습니다. 지붕에 볏짚은 군데군데 썩어 빗물이 새었고 담장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낮은 돌담이 집 주변을 둘렀습니다. 마당에는 기르는 짐승도 없었고 그나마 먹을 것을 심어두는 작은 텃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 텃밭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영감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명절이면 가끔 떡 한 조각이나 나물 한 보시기를 들고 찾아가는 이도 있었고 지나다 마주치면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쁜 살림살이 속에서 남의 노인을 오래 챙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감은 늘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반기되 붙잡지 않았고 가져다 주는 것을 받되 많이 고마워하는 내색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것이 전부였고 말도 언제나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감에게는 매일 빠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산마루를 막 넘어오는 시각이면 영감은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게에 얹어 내려와서는 이 집 저 집 마당 앞에 슬며시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영감이 나무를 가져다 놓아도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감이 아침 일찍 조용히 두고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감도 서운한 기색 하나 없이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이방내 며느리가 마당에 쌓인 나무를 보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남편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갑돌 영감이지 뭐. 늘 그러잖아.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돈을 드리나요? 아니, 그냥 두고 가. 왜 그러는 거래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무도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당시 시대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오랜 전란과 잦은 흉년으로 백성들의 삶이 몹시 고달팠던 시절입니다. 특히 산간 지방의 가난은 더욱 깊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땅을 빼앗기는 일이 흔했고 나이 들어 혼자가 된 노인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의 가난이란 단지 먹을 것이 없다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곧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체면과 신분은 매우 중요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수록 더 움츠러들었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나서지 않았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베풀고 싶어도 형편이 없으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돌 영감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돈은 없어도 몸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새벽마다 산을 오를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베풀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넓은 밭을 가진 것은 황서방네였습니다. 황서방은 부지런하고 솜씨 있는 농부였는데 철마다 일손이 달려 고생이 많았습니다. 갑돌 영감은 봄이면 황서방네 밭고랑 옆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일을 거들었습니다. 황서방이 영감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영감은 그냥 응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묵묵히 괭이질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밥 한 끼 얻어먹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최씨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먼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장에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언제나 난감해했는데 그럴 때면 꼭 갑돌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장에 가야 할 것 있으면 말해요. 내가 가는 길에 봐줄게. 할머니는 늘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영감이 돌아서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딱한 영감이야. 저러고 다니면서 뭐가 좋다고.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알게 모르게 가난하고 혼자인 노인이 남을 돌본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봄은 넉넉한 사람이 베푸는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돌 영감은 그런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선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감은 말이 없었으니까요. 마을에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영감은 아이들에게 유독 다정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언제나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뭐 먹었냐? 서당에서 무슨 글자 배웠냐? 발은 안 시리냐?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영감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집에 놀러 가면 텃밭에서 딴 감자를 구워 주었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도깨비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하늘나라 선녀 이야기. 어디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이
영감 집에 자주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이유를 댄 것은 아니었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의 집에 자식이 드나드는 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거기 자꾸 가지 마라. 아이들은 이유도 모르고 그 말을 들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감이 75 되던 해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눈이 일찍 내렸고 한 번 내리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웬만하면 집 안에 있었고 밖에 나가는 일을 줄였습니다. 길이 막혀 읍내장도 서지 않는 날이 여러 날 이어졌습니다. 그 겨울에도 갑돌 영감은 새벽마다 지게를 졌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날에도,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걸음을 옮기기 힘든 날에도 영감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해다가 이웃집 마당에 쌓아 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서 두 번째로 젊은 윤서방이 마당에 나왔다가 막 나무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영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고 걸음이 예전보다 많이 느려져 있었습니다. 지게에 얹힌 나무는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방은 잠깐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추운 날 저 영감이 저러고 있네.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겨울을 넘기면서 마을 사람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영감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는 것을. 뺨이 깊이 패였고 눈빛에 힘이 줄었습니다. 기침 소리도 잦아졌습니다. 황서방네 아내가 어느 날 보리떡을 두어 개 들고 영감 집을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두드렸더니 한참 있다가 영감이 나왔습니다. 이불을 두르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감, 많이 아프세요? 아니, 좀 있으면 나아. 영감은 떡을 받아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황서방 아내는 잠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불이 하나뿐이었고 방은 싸늘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핀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은 좀 떼세요, 영감. 이러다 큰일 나요. 응. 그러마. 황서방 아내는 걱정이 되었지만 돌아서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뭐, 노인들이란 이래 겨울에는 저러시지. 금방 나으시겠지.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영감을 찾아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혹은 너무 오래 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보지 않게 됩니다. 갑돌 영감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조용하고 그냥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영감이 왜 그렇게 사는지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왜 가져다 주는지, 남의 밭일을 왜 도와주는지, 아이들에게 왜 그토록 다정한지.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였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알게 되면 그 무게를 함께 져야 할 것 같아서. 봄이 오기 전 이른 해빙기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영감 집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윤서방이 눈치챘습니다. 처음 하루는 오늘은 불을 안 떼나 보다 했고 이틀째는 혹시 장애라도 갔나 했습니다. 그러다 사흘이 지나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서방이 황서방을 불러 함께 영감 집으로 갔습니다. 살인문은 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지게가 기울어진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에서 갑돌 영감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배 위에 모은 채로.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윤서방이 황서방을 보았고 황서방이 윤서방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소식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여인들은 눈물을 훔쳤고 남자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을 모르고 어른들 뒤에서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김훈장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감의 얼굴을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히 가셨네. 고통은 없으셨을 거야.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해드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위해 황서방 아내와 최씨 할머니가 영감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방 안의 초라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밥그릇 한 벌, 오래된 나무 숟가락. 옷가지라고는 입던 것 한 벌과 여름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황서방 아내가 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장 뒤쪽 벽에 가려진 구석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삼배에 천으로 묶인 것이었습니다. 무게는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황서방 아내가 꺼내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뭔가 손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지? 최씨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열어봐요.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천이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로 엽전 꾸러미들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쌀 두어 되를 사고 나면 남는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 개의 작은 꾸러미로 나뉘어 묶여 있었고 각각의 꾸러미에는 가는 새끼줄로 매듭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꾸러미마다 작은 나무 조각이 하나씩 달려 있었는데 거기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황서방 아이들 서당값, 최씨 할머니 약값, 윤서방 씨앗살 돈, 이방내 며느리 아이 낳을 때 쓸 것. 황서방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0개가 넘었습니다. 한 집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접힌 종이가 몇 장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한자 한자 힘을 주어 눌러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황서방, 자네 아이들이 서당에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 내 낙이었네. 아이들이 글을 배워야 좋은 세상을 살 수 있지. 이 돈이 보태지면 한 해라도 더 다닐 수 있을 것이야. 부디 잘 쓰게. 두 번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씨 할머니, 할머니 다리가 쑤신다고 하시는 소리를 오래 들어왔네. 먼 장에 나가기 힘드시니 약을 제대로 못 드셨을 것이야. 이 돈으로 약방에 가서 좋은 약 한 번 지어 드시오. 세 번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방, 작년 가을에 씨앗을 제대로 못 거두었다는 소리를 들었네. 봄에 파종을 해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낭패지. 이 돈으로 씨앗 사면 충분할 것이야. 좋은 농사 지어서 식구들 배불리 먹이게. 그리고 마지막 종이. 접힌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촘촘했습니다. 황서방 아내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네. 드릴 것이 없었지. 그래서 늘 미안하였네. 나무를 해다 준 것도, 바치를 거둔 것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것도 다 그 미안함 때문이었네. 이 보따리는 오래전부터 마련해 온 것이네. 하루에 한 입씩 품팔이를 해서 번 돈을 모았네. 많지 않아 부끄럽네만 받아주면 고맙겠네. 여러분이 있어서 내 마지막 세월이 외롭지 않았네. 고맙네.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황서방 아내는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엽전 한 입. 이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당시 산간 마을에서 하루 품팔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은 엽전 몇 잎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잎을 따로 모아두었다는 것은 먹을 것을 하나 줄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뜻하게 입을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갑돌 영감은 자신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 모았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이름표를 달아 누가 어떤 사정인지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쓰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돈이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기억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언젠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갑돌 영감은 마을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냥 외롭고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전체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따리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꾸러미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이방네 며느리는 아직 아이를 낳기 전이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적힌 꾸러미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감이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아이의 탄생을 미리 기다리며 돈을 모아 두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황서방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문 밖으로 나가 혼자 한참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당을 다니는 것이 영감의 낙이었다는 말. 황서방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저 영감한테 제대로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었던가. 최 씨 할머니는 종이를 읽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손녀에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손녀가 읽어드리자 할머니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영감이 누워있는 방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돌 영감, 내가 몰랐네. 내가 너무 몰랐어. 윤서방은 씨앗살 돈을 받아 들고 마당 한가운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씨앗 사서 농사 지으면 첫 수확은 영감 산소에 먼저 올려야겠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들한테 영감 집에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영감 집 마당에 서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영감이 감자를 구워주던 아궁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마루 끝, 어느 것 하나가 다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중 한 아이가 영감의 낡은 지게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할아버지는 이걸로 우리한테 나무 가져다 줬잖아.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응. 맨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그 지게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치렀습니다. 평소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라도 갚으려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처럼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수인은 마을 여인들이 함께 바느질해서 지었습니다. 관은 목수 일을 할 줄 아는 황서방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제수 음식을 마련해 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 장례는 아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김 훈장이 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대를 제대로 보지 못했소. 이제야 그대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 알겠소. 늦어서 미안하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들렸습니다. 영감의 맷자리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잡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자리였습니다. 살아생전의 마을을 바라보며 살았으니 떠나서도 바라볼 수 있게 해드리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관을 내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서방이 지게를 가져와 봉분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갑돌 영감의 것임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서방은 영감이 남겨준 돈으로 씨앗을 샀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이 나온 날 약속대로 영감의 산소에 올라가 한 주먹을 바쳤습니다. 황서방 아이들은 서당을 계속 다녔습니다. 황서방은 아이들에게 갑돌 영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가 그를 배울 수 있는 건 갑돌 영감 덕분이기도 하다. 마음에 새겨라. 맞이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영감 할아버지는 왜 살아 계실 때 말씀 안 하셨어요? 황서방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베푸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셨겠지. 이방내 며느리는 그해 초여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며느리는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갑자 하나 넣어주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요? 그냥 기억하고 싶어서요. 최 씨 할머니는 영감이 남겨준 돈으로 약방에서 약을 지었습니다. 다리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봄에 지팡이를 짚고 영감 산소에 올라가서 한참을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뒤로 마을에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웃집 굴뚝 연기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연기가 며칠 오르지 않으면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갑돌 영감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갑돌 영감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보면 가장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 전체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기억했고 그것을 오랜 세월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넉넉해지면 그때 도와야지. 내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나누어야지. 하고요. 그런데 갑돌 영감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가장 작은 방법으로 그러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베풀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기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것이 남습니다. 갑돌 영감은 낡은 삼배 보따리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이웃을 바라본 눈이었고 하루하루 모은 정성이었으며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살아있는 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작은 부탁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노인 갑돌 영감의 이야기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깊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분이 떠난 뒤 남긴 보따리 하나로 마을 전체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무엇인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한양 저작거리에서 살았던 맹인 점쟁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세월의 곡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